내년도 건강보험료가 1.35% 인상됩니다.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은 기업결합은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번호 1333으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인천과 대전, 대구에서 시작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의 김동석입니다. 6월 19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하락 하루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자, 증권부 구경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감 시황이 어땠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13% 상승한 1992.0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경제 회복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고 금리를 상당 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발 호재의 코스피 지수도 소폭 상승 출발하며 장 초반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매도 규모를 확대하자 지수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개인과 기관이 동방 매수를 보이며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은 74억 원, 기관은 668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56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과 철강, 금속, 음식료품, 화학, 전기가스업, 서비스업, 섬유, 의복 등이 상승했고 전기전자와 은행, 운수창고, 운송장비, 제조업은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증권사들이 실적 하락 전망을 쏟아낸 삼성전자가 2.58% 하락했고 현대차와 기아차도 1% 넘게 내렸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가 D램 수요 호조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3.4% 넘게 올랐고 포스코도 1.9% 상승했습니다.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의 지분가치 상승과 실적 개선 등의 호재에 힘입어 4% 넘게 오르며 통신업종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05% 내린 536.7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업체 중에서는 SK 브로드밴드와 CJ 오쇼핑이 상승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7원 내린 1018.7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에서 이 단주 거래를 허용한 이후에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 크게 늘어났다고요? 네, 코스피 시장에서 한 주 단위 거래를 허용한 지 열흘 만에 호가 건수와 수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5월 19일과 6월 17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매 수량 단위를 축소한 후 10거래일간 호가와 체결 등을 비교한 결과 매매 수량 단위가 축소된 후 5만 원이 안 되는 저가주의 호가 건수가 35%, 수량은 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저가주의 거래량은 1%, 거래 대금도 3% 증가해 시장의 유동성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호가 제출 계좌 수도 하루 평균 30만 좌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 계좌 수가 9천 좌 늘어 저가주 보유 규모가 큰 개인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IPO 시장의 대화로 꼽혔죠. BGF 리테일이 주가가 상장 한 달째 제자리 걸음에 그치고 있다던데요. 네, 상반기 기업 공개 시장에서 규모가 가장 컸던 BGF 리테일의 주가가 수급 부담에 한 달째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8월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주가 상승은 9월은 돼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늘 BGF 리테일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어제보다 3% 오른 5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장 첫날인 지난달 19일 종가인 5만 5,200원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상장 이후 물량을 대거 사들였던 기관의 매수세가 줄어든 데다 공모에 참여했던 개인들이 차익을 노리고 최근 22거래일 가운데 21거래일 순매도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BGF 리테일이 주가가 2달 정도 더 제자리 걸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관들의 공모주 물량이 8월 대거 나올 수 있어 매수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공모 당시 BGF 리테일의 주식을 더 받기 위해 기관들이 3개월 동안 매도하지 않는다는 화격을 많이 해 전문가들은 상장 3개월이 되는 8월에 물량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수급 부담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수급 부담은 있지만 올해 담배 가격 인상 기대감이 있고 지난해 비효율 정부를 폐지해 수익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구경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1.35%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건강보험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 계획 등을 의결했습니다. 내년도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 월액의 5.99%에서 6.07%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현행 175.6원에서 178원으로 오릅니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당 월 평균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올해 9만 4천여 원에서 9만 5천여 원, 지역 가입자는 올해 8만 2천여 원에서 8만 3천여 원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내년 보장성 확대를 위한 2조 1천억 원 규모의 재정 소요를 감안한 것이라며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은 기업 결합은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 의무도 일부 완화돼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의 부담도 덜어졌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일부 규정이 도입 당시와 달라진 환경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판단 아래 공정거래와 소비자, 기업거래 등 법령 전반에 걸쳐 15개의 과제를 발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기본 방향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정 개선과 현재 시장 상황이나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 정비, 기업들이 법 위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 법제화 등 3가지입니다. 신고 의무가 면제된 기업 결합은 소규모 회사의 계열사 간 합병, 단순 투자 또는 특정 분야 투자 사업만 하는 회사의 주식 취득, 회사 설립, 임원 겸임 등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법, 고시, 지침 개정을 완료하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공개한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9월 이후 지난달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 42건이 발생, 1억 1,864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유출 사건을 발생 기관별로 보면 민간기업이 34건이었으며 공공기관이 8건, 사고 원인별로는 해킹이 24건, 직원 유출이 12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초에 롯데카드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로 회원 정보 8,358만 6천 건이 새나갔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홈페이지에서도 15만 6천 건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번호 1333으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인천과 대전, 대구에서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통합 콜센터를 구축해 7월 1일부터 이용자가 인천과 대전, 대구에서 전화로 1333만 누르면 택시를 부를 수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이들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 초 서울시와 부산, 광주, 울산 등 다른 광역시까지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부터는 시도 단위까지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단일 콜택시 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장헌 국토부 택시산업팀장은 지역마다 콜택시가 많아 번호를 일일이 외우기 어렵다면서 1333으로 전화하면 전국 통합 콜센터에서 기존 지역별 콜센터 상담원과 연결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7월 3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교도통신이 19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서울발로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의 방한은 작년 3월 국가주석 취임 후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중국을 방문한 지 1년 만에 이루어지는 답방입니다. 시 주석이 첫 방안에서 박 대통령과 무엇을 논의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반도 긴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최우선 의제는 북핵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11차 협상까지 진행된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조속히 타결짓는 문제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이슬람 급진 순위파 반군의 봉기로 이라크 사태 전운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국제부 유병원 기자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수도 바그다드를 향해 남진 중인 반군 세력이 이 최근에 최대 이라크 정유시설 일부 장악을 시도했다던데요. 네, 이라크 북부 도시들을 장악한 뒤에 바그다드를 향해 진격하고 있는 이슬람 순위파 반군인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즉 ISIL이 이라크 최대 정유시설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이라크 사태로 인한 유가 불안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지금까지 단기 변수에 그쳤던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와는 달리 이번 이라크 사태가 원유 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ISIL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밤부터 박격포와 기관총을 동원해 북부 살라헤딘주 바이지에 위치한 이라크 최대의 정유 공장을 공격해 설비 일부를 장악했다가 이후 정부군의 공격을 받고 퇴폐했습니다. 바그다드 북쪽 250km에 있는 이 공장은 하루 약 30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이라크 내 정유 설비의 약 25%를 차지하는 대형 설비입니다. ISIL의 장악이 현실화됐을 경우 전력난 등으로 이라크 내 큰 혼란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반군의 잠재적인 수입원 확충으로 내전이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는데요. 현재는 이라크 군 및 시아파 민병대의 반격으로 ISIL을 격퇴했고 그 과정에서 반군 40명이 사살됐다고 이라크 당국은 전했습니다. 이 밖에 이라크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군 시아파 민병대와 반군 간 교전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반군의 기세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인데요. 이 글로벌 석유 업체들도 이제는 이라크에서 슬슬 발을 빼고 있는 양상이라고 하던데요. 네. ISIL의 계속되는 진격에 유전이 몰린 남부 지역에 진출한 러시아 가즈프롬 등 일부 다국적 석유 기업들이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ISIL이 남쪽으로 진격함에 따라 이라크 내 원유 생산량 90%를 차지하는 남부 지역에 다국적 석유 기업들이 철수를 시작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것인데요. 이에 따르면 엑손 모빌은 남부 웨스트 쿠르나 유전에서 이라크 국적이 아닌 근로자들을 철수시키고 있고, 영국의 BP 역시 남부 루마일라 유전의 비필수 인력에 대해 철수 조치를 했습니다. 네. 자, 이 치열하게 반군 측과 정부군의 교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를 계기로 해서, 자, 이슬람의 양대 세력인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이제 보복도 상당히 이제 거세지고 있다면서요? 네. 사태가 악화되면서 이슬람 시아파와 수니파 간 보복의 악순환이 곳곳에서 목격되는 등 종파 내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수만 명의 이라크인을 죽음으로 내몬 사륙전의 비극이 6년 만에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높은데요. 17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밤 이라크 디알라주의 주도 바쿠바의 한 경찰서에 수감돼 있던 44명의 수니파 죄수가 총살당했습니다. 반면 18일 저녁엔 시아파 집단 거주 지역인 사드르시의 한 시장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14명이 숨졌는데요. 앞서 바그다드 북부 사마라 지역에서는 정부군 18명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극단 수니파가 시아파 지역을 겨냥해 테러를 감행하고 시아파 군대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수니파 인사들을 고문 처형하던 지난 2006년의 이라크 내전 당시와 유사한 일들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ISIL 반군은 수도 바그다드의 턱 밑까지 진격해온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신의 선물이라는 뜻을 지닌 바그다드 지역은 폭탄 공격과 분파간 살인으로 얼룩진 게토 도시로 전락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습니다. ISIL의 진군을 막을 방편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미국의 이라크 공습 시나리오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이라크 정부는 최근 미국의 공습을 오바마 행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의 유병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인 JD타워가 현지 시간으로 18일 발표한 2014년 신차 품질 조사에서 현대차가 일반 브랜드 1위, 기아차가 3위에 올라 양사 모두 최상위권에 포진됐습니다. 전년도 조사에서 일반 브랜드 5위에 올랐던 현대차는 지난 2009년 이후 5년 만에 1위를 탈환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를 포함한 전체 32개 브랜드 순위에서도 전년 대비 6계단 상승한 4위에 오르며 8위인 BMW와 13위인 벤츠 등 쟁쟁한 고급 브랜드 등을 제쳤습니다.
기아차 역시 전체 브랜드 순위 6위에 올라 최초로 한 자릿수 순위에 진입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품질 제도약을 위해 4년 전부터 선제적으로 품질 향상 활동을 추진해온 결과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품질에 대한 고객의 믿음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SK텔레콤을 통해 새 스마트폰 갤럭시 S5 광대역 LTEA를 19일 선보였습니다. 기존 갤럭시 S5에 쿼드 HD 화면과 세계 최초의 광대역 LTEA 통신 기능을 추가한 제품입니다. 광대역 LTEA는 기존 LTE보다 3배, LTEA보다는 1.5배 빠른 통신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쿼드 HD는 기존의 HD 해상도와 견저 화소수가 4배인 화면으로 동영상을 내려받거나 스트리밍으로 감상하려면 보다 빠른 통신 서비스가 필요해 갤럭시 S5 광대역 LTEA는 진정한 쿼드 HD 스마트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출시를 시작으로 이후 KT와 LG U+를 통해서도 출시될 예정이며 출고가는 94만 500원입니다. 에어부산이 오는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국제선 초특가 할인 이벤트 플라이앤세일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에어부산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총액 운임 기준으로 12만원에서 25만원대 초특가 국제선 왕복 항공권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해당 항공권의 탑승 기간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입니다. 에어부산이 운항하는 국제선은 도쿄, 오사카 등 일본행, 홍콩, 칭다오, 마카오 등 중국행, 세부, 가오슝 등 동남아행 총 11개 노선입니다. 에어부산은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플라이앤세일 이벤트를 펼칠 예정이며 3개월 전 미리 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을 위한 얼리버드 프로모션도 매월 초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롯데마트는 중구 복례동 서울역점의 개점 시간이 오는 23일부터 종전 오전 9시에서 10시로 조정돼 영업시간이 1시간 단축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서울역점은 지난 2003년 오픈 당시에도 오전 10시에서 밤 12시까지가 영업시간이었으나 여행객 수요 등을 이유로 중구청에 개점 시간 조정을 요청해 오전 9시부터 영업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중구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결정으로 영업 제한 시간이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로 다시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 서울역점 매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폐점 시간은 종전과 같이 밤 12시이며 의무 휴업일도 월 2회로 유지됩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국내외 고객들의 불편은 물론 영업시간 변경에 따른 혼란이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수지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한낮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구름이 많긴 하겠지만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 28도, 대전 29도, 광주 30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 내륙지방으로는 오후에서 밤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로는 늦은 밤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 많은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 그리고 경기 북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늦은 오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아침까지 비가 조금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 내륙 지방은 낮나절에서 저녁나절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긴 하겠지만 한낮에 서울, 수원 28도로 덥겠습니다. 제주도는 저녁나절에 비가 오겠습니다. 영남과 호남 지방은 구름 많다가 흐려지겠지만 한낮에 광주 30도, 대구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아침 나절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속초, 울진 19도, 강릉, 울릉도 21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남해상으로는 흐려져 비가 오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진도 해역은 물결은 낮게 일겠지만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